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발병 시기가 짧은 중증의 주요 우울장애 병력자가 자택에서 목맴사, 사망 당일 통원 치료를 하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감정되었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22-236378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에 환송한다. 관련 법리,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내용 등 관련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상 중대한 과실이 아닌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에는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및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일시적인 기분의 저하 상태와 구별하여 우울사파라고 하고, 정도가 심한 사파를 주요 우울사파라고 하여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합니다. 의학적으로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 중증의 우울장애로 분류되며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주요 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 기준,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객관적인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각 감정기관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 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 사실심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으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주요 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신을 해쳤다고 볼 만한 의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이 자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9년 이상 정상적으로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여 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나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할 때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몇 건만이 확인될 뿐 망인이 자살에 즈음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요 우울장애 증상 발현 당시 망인이 운영하던
치킨 전문점의 영업 실적은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망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새로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망인이나 원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거나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등 망인이 자살할 만한 그 밖의 동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망인의 딸인 원고 B는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망인이 이틀 전 병원을 다녀왔음에도 자살 당일 오전에는 다시 주치의를 방문한 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자신의 질병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망인이 우울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분별력에 따라 자살을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요소는 찾기 어렵습니다.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8년 11월 24일까지의 기간이 길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망인은 이미 수주 전부터 시작된 자살사고, 우울감 등 주요 우울장애의 증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망인의 주치의는 통상적인 처방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자 치료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항정신병 약제를 추가로 처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주요 우울 장애가 악화가 급격하면서도 현저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망인을 치료하였던 주치의와 망인의 진료 기록을 검토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의 진찰 내용, 투약 경위 등 의료적인 자료에 바탕을 두어 망인이 급격하게 악화된 중증의 주요 우울 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고 망인의 자살에 2차적 이득을 위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본 망인의 증상 발현 및 치료 경과, 그 전후의 경제적 사정과 가정 환경 등 객관적인 정황은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과 정확히 일치됩니다. 피고는 이와 다른 취지의 의료자문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을 제1호증에는 작성자와 소속기관이 지워져 있고 서두에 이하 내용을 법적 송무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망인이 중증 주요 우울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망인에게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나 치매와 같은 심각한 인지장애 등이 없었다는 일반적인 사정만을 들어 자살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